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올랜도 매직이 트레이드로 영입한 제프 티그를 방출했습니다. 뉴욕 닉스도 트레이드로 영입한 테런스 퍼거슨과 빈센트 포리에를 방출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오스틴 리버스를 웨이브했습니다. 현재 미러키 벅스가 리버스를 영입할 팀들 중 선두 주자라고 해요.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은 내일 복귀할 예정이고 케빈 듀란트는 복귀까지 최소 일주일은 남았다고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이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서 연습했고 잘하면 내일 불스 경기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 닉스의 미첼 로빈슨이 오른발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기쟁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스퍼스는 로스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퀴스 크리스를 방출했습니다. 고기쟁이 스퍼스와 계약한 건 좀 놀라운데 스퍼스 입장에서는 이러면 드루 유뱅스 대신에 고기쟁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아웃된 안드레 드러먼드가 LA 레이커스와 계약하였습니다. 안드레 드러먼드를 놓친 보스턴 셀틱스는 드마커스 커진스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리어스도 다시 커진스 영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는 다음 시즌은 선수 옵션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오프시즌에 옵트아웃하고 프리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 기간에 많은 팀들이 좋은 선수들과 픽을 오퍼하지 않은 이유가 오프시즌에 카와이 레너드와 브래들리 빌 영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NBA의 구단 임원은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를 떠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레너드는 집이 샌디에고에 있고 집으로 가기 위해 토론토 랩터스에서 우승하고 랩터스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집과 가까운 클리퍼스로 갔죠. 저도 레너드가 떠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알 호포드를 이번 시즌 더 이상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썬더는 어린 선수들을 출전시킬 거라고 해요. 호포드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아직 2년 53밀리언 달러 약 600억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썬더는 오프시즌에 호포드한테 핏이 더 좋은 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포드는 팀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 해요. 썬더의 이 결정에 호포드가 말했는데요. 난 어린 선수로 뛰는 기분이 어떤지 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출전 시간을 가지는 게 그들의 커리어와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난 이 팀에 왔을 때 팀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고 있었다. 내가 뛰지 않더라도 젊은 선수들을 멘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 호포드가 빠지면서 어제 리그 2년차 모제스 브라운이 오래 뛰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21득점에 23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썬더는 오늘 브라운과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바이아웃된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브루클린 네츠로 갔습니다. 1년 미니멈 계약으로 갔어요. 원래는 마이애미 히트로 가려고 했고 히트팀도 계약할 줄 알았는데 알드리지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네츠가 우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알드리지가 더 이상 예전 알드리지가 아니고 특히 이번 시즌 알드리지 수비가 정말 안 좋았는데 공격은 아직 괜찮기 때문에 네츠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 볼이 오프시즌에 RFA가 되는데 이때 다른 팀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론조 볼은 펠리컨스 팀을 위해 뛰는 건 좋아하지만 뉴올리언스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볼은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뛰길 원한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감독 닥 리버스가 서부 컨퍼런스 최고의 팀을 말했습니다. 유타 재즈가 이번 시즌 아주 잘하고 있지만 난 그래도 아직은 레이커스나 클리퍼스가 서부에서 이겨야 하는 팀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동부 감독이라 서부팀 경기는 많이 안 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두 팀보다 잘하는 팀은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이언 윌리엄스는 예전에 JJ 레딕과 2대2 플레이로 엄청 잘했었는데 레딕은 부상이 있었고 이제는 다른 팀으로 갔죠. 그러면서 자이언이 요즘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잘했는데 요즘 더 잘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릭 칼라일 감독이 자이언은 수비와 심판들에게 힘든 시련을 겪게 한다. 자이언은 코트 위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자이언은 샤킬 오닐의 힘을 가졌으면서 포인트 가드 스킬셋을 가지고 있다. 멀리서 막아도 자이언은 안으로 들어와 성공한다.
거기다가 펠리컨스는 자이언한테 공을 많이 주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겼는데 자이언은 그것도 잘하고 너무 빨라서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덴버 너게츠 선수로 데뷔한 에런 고든이 팀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기에 아주 재밌었다. 팀 플레이 스타일이 어메이징하다. 아주 좋고 이 팀과 경기하는 건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CJ 맥컬럼이 올드 스모크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영상은 약 1시간 20분짜리고 저는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네 블레이저스 팀은 항상 부상이 있는 것 같다. 너랑 너키치가 부상이었을 때 카멜로와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카멜로와 재계약을 한 이유가 그거다. 멜로의 득점 능력을 보면 알겠지만 대단하다. 그리고 난 멜로의 리더십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멜로는 경험이 엄청 많고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팀원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면 멜로가 경기에 대해 말해줬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멜로의 꾸준함은 그다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우리는 데미안 릴라드가 어떤 선수인지 안다. 릴라드는 리더로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어봤는데 릴라드는 가식 없이 본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워크 에틱을 생각해보면 릴라드는 당연히 본인 스킬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릴라드는 꾸준하게 해왔지만 더 성장하려고 한다. 패싱과 코트 비전, 상대팀 수비를 조종하는 방법, 길어진 슛 레인지, 무브먼트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랜덤하게 생긴 게 아니다. 릴라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연습한다. 딥 연습을 하고 사이드 스텝 3점 연습을 하고 로고 3점도 연습하고 파워를 받아내는 연습도 하고 4쿼터를 조종하는 방법도 연습하고 부상이 많다고 해서 핑계대지 않는다. 만약 너랑 릴라드 둘 다 경기에서 30득점을 넣었고 클러치 마지막 상황이면 누가 슛을 쏠 거냐고 물어보니 상황마다 다 다르다. 감독님도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 매치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누가 슛 쏘든 상관없다. 릴라드가 더 핫하면 릴라드가 쏘고 내가 더 핫하면 내가 쏜다. 어릴 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나는 오하이오주 켄튼에서 자랐다. 거기는 할 게 없어서 스포츠를 하거나 농업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쁜 길로 빠진다. 나쁜 동네 바로 건너편에 살았었는데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형이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줬다. 그리고 우리 집은 힘들어서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다. 내 성적은 괜찮은 편이었고 스포츠에서 잘하려고 했다. 난 고등학교 1학년, 9학년 때 키 158, 몸무게 49kg였다. 그래도 그 키에 잘했었다. 10학년 때 원래 내가 주전이었어야 하는데 다른 애 아버지가 학교 관련된 분이라 걔가 주전으로 나왔다. 난 10학년 때 평균 6득점밖에 하지 못했고 10학년이 끝나고 나는 농구를 거의 그만뒀었다. 왜냐면 어머니는 나한테 대학교 학비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이미 하셨고 농구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전으로 있던 학생의 인맥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2배 더 해야 했다. 11학년 때 난 평균 6득점에서 20득점으로 올라갔고 내 커리어 첫 주전에서 54득점을 하면서 학교 기록을 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리하이 대학교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난 리하이 대학은 처음 들었지만 그래도 디비전 1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게 행복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남이 너의 행복을 가져가게 하지 말라는 거다. 리하이 대학으로 결정한 후에도 내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리하이를 왜 가냐? 거기서 프로 농구 선수로 간 사람은 없다 등 다들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했다. 나는 남이 뭐라 하든 열심히 노력했고 내 자신을 믿었다. 심지어 내 AAU 코치도 나는 디비전 2 선수급이라고 했다. 근데 이 말을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 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떨어질까봐 얘기 안 했다고 하셨다. 너네 리하이는 마치 매드니스에서 15등이었는데 2위였던 듀크 대학을 꺾었다. 그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 우리 상대로 듀크가 뽑혀서 난 너무 좋았다. 난 듀크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 당시 듀크에는 나중에 NBA 선수가 된 선수들이 7, 8명이 있었다. 우리 팀 팀원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일반 직장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난 우리가 만약 듀크를 잡는다면 세계에 나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나를 아는 전문가들은 내가 NBA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 실력이 미드 메이저가 아닌 그 다음 레벨에서도 통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기 이후 나는 스테판 커리, 짐 허퍼드, 조지 힐 같은 케이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웰컴 투 더 NBA 모먼트를 준 선수는 누구였냐고 물어보니 저멀 크로포드, 루 윌리엄스,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였다. 토니 파커는 계속 웨지를 해서 레인으로 갔고 저멀 크로포드는 내 앞에서 3점 3개를 연속으로 넣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파울도 있었다. 그래서 바로 벤치로 불려나갔다. 루 윌리엄스는 오른쪽 왼쪽 크로스오버 후 펌프 페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 크로스오버 리닝 점퍼를 했다. 난 바로 벤치로 나왔다. 마누 지노빌리는 포포비치 감독한테 무슨 사인을 하더니 하이앵글 스크린을 쓰고 유로로 득점을 했는데 그걸 7번 연속으로 했고 그중 5번을 성공했다. 난 또 바로 벤치로 나왔다. 그 당시 우리 팀은 릴라드, 알드리지, 바툼, 웨스트가 있어서 난 코너에 서 있어야 했다. 공격할 기회가 없었고 수비도 이렇게 어려우니 NBA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생각했었다. 데미안 릴라드와는 언제부터 합이 잘 맞았냐고 물어보니 나는 처음 2년 동안 거의 못 뛰었다. 그런데 그때도 릴라드는 나한테 팀이 너를 뽑은 이유가 있어. 너랑 나는 리그 최고의 백코트가 될 거야 하면서 믿음을 줬다. 8년이 지난 지금 커리와 탐슨 말고 우리처럼 오래된 백코트가 누가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run through the money, the pressure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t'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